파주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최대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붙여주시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피해자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에 나온 대로 제가 15년 동안 일해왔던 MBC의 사장이 교체되고 언론노조와 많은 부분에서 충돌해왔던 MBC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과 2대 위원장을 지낸 저는 2018년 5월 18일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로 살기보다는 언론장악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투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언론 역시 종교처럼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나 우나 어떤 정권도 언론을 압박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강요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마다 언론에 영향을 미쳐왔고 문재인 정권은 기어이 언론을 손안에 넣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 장악에 맞서 독립언론 펜앤드마이크에서 펜앤뉴스 앵커를 맡아 뉴스를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진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폐라고 몰아붙이며 소위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멀쩡한 원전을 폐쇄해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또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수십조 원씩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고 특히 30, 40대 가장들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대신에 이 세금으로 단기 알바와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분식 통계를 자행했습니다. 인권 대통령이라고 강조하더니 북한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모두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70년 한국의 동맹들을 저버리고 친북 친중 외교를 펼치다가 국제적인 왕따 신세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외교의 첫 번째 목표는 국익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통일 정책, 평화, 경제로 한국은 어떤 이익을 얻었습니까? 유엔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에 구멍만 만들고 지나친 반일 정책으로 국론의 분열만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이익이 먼저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외신들이 김정은 대변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 중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인 선거권을 사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다음 정권 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개입과 검찰 수사 방해를 서슴지 않았으며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문재인 정권의 파행적 정치 행위를 뉴스를 통해 비판해왔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인의 길에 섰던 제게 작년 12월 초 황교안 대표께서 정치 입문을 권유하셨고 올해 초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다시 한번 정치를 권유하셨습니다. 두 분께 권유를 받았을 때 제가 고민했던 이유는 먼저 제가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 20년을 보냈습니다. 정치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비판을 했지만 정치를 잘 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선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은 지금의 정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정치가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맞고 발표,
온몸이 닳아 없어질지언정 적당히 녹슬어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2022년 언론노조가 MBC에서 벌였던 최장기 파업 때 파업에 반대하며 이탈해 2013년 MBC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동료 선후배 기자들과 함께 초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언론 노조원들은 여전히 절대 다수였고 소위 파업 복귀 투쟁 지침을 내려 파업에 반대했던 저와 동료들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또 밥도 따로 먹는 지독한 왕따와 차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굴하지 않았고 단체 교섭권을 쟁취해서 MBC 사상 처음으로 언론 노조가 아닌 MBC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 협상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고 언론은 장악당했으며 2018년 제가 해고될 때 무수히 많은 동료들이 해고와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정치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언론에 간섭해선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정치 입문을 결심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에선 제게 지역구와 비례 어느 쪽을 지원하겠냐고 질문했고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지역구에 도전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파주을에 16년 동안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을 지역은 6.25 당시의 격전지이며 120명의 양민이 인민군에 의해 학살된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지역임에도 현 민주당 박정우 의원은 파주 시민들과 국군의 적인 인민군과 중공군 묘지에 참배를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처신을 해 학살 사건 희생자 후손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설상가상 인민군과 중공군 묘를 시민공원으로 대규모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는 파주 시민으로서 이런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또한 문재인 정권의 친북 정책에 큰 실망을 받은 이 파주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파주을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파주와 함께 성장한 사람입니다. 2005년 제가 파주에 첫 번째 집을 장만했을 때 파주에는 교화 신도시가 막 건설 중이었고 운정 신도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제2자유로가 건설되고 경의선이 전철로 바뀌고 또 파주의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저도 함께 겪었습니다. 파주는 저희 아이들의 고향이고 또 저희 가족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파주 지역구에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만 9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역의 일꾼들이십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정도 제가 파주을 지역을 돌아보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니 너무 많은 후보들이 예비 후보에 등록하면서 이 공천 후폭풍이 크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어차피 공천은 한 명만 받게 될 테니까요. 보수가 분열했기에 파주을에서는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 점을 황교안 대표께서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보수 통합을 이루어 미래통합당을 만들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선 져선 안 되겠죠. 저는 저의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4.15 총선에서의 승리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경선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그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또
다른 후보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뭉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파주 시민들 앞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 앞에 변화된 한국 보수 정치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무너진 법치와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 파주에서 바람을 일으켜 파주의 봄, 대한민국의 봄을 가져오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출마 선언을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